그럴 거면 그냥 실리프팅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장유승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실리프팅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딱 4가지 이유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부터 빠르게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당신의 실리프팅이 망하는 이유는 잘못된 시술을 받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았을 때 효과가 있을 시술이 있고 효과가 없을 시술이 있는데, 내가 받아서 별로 효과가 없을 시술을 받기 때문에 그 시술 결과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피부가 굉장히 얇고 잔주름이 져 있는 피부들, 그렇게 늘어져 있는 피부들을 굉장히 강하게 당기는 엄청 크고 단단한 실을 갖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실을 넣으면 당연히 피부가 울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뭔가 티가 나고 어색하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얼굴 왜 저렇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뭐 그 외에도 얼굴이 굉장히 무게감이 심해서 밑으로 덩어리져서 내려온 분들이 계세요. 이런 얼굴을 힘도 없는 실을 가지고 여러 개 넣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실리프팅을 받아놓고 이 실리프팅 효과 한 개도 없어,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본인한테 필요한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용량 문제예요. 당연히 적은 용량을 가지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저도 환자분들을 대할 때 쓸데없이 많은 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최소의 비용, 최소한의 실 개수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얼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게감도 좀 다르고 어떤 처져 있는 느낌도 달라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실의 개수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뭐 어떤 실 4개를 한 사람을 봤는데 효과가 너무 좋더라, 나 저 4개만 딱 할래, 그러시면 어떻게 되면요, 여러분, 실의 개수가 너무 적으면 당연히 한두 개의 포인트에서 무리하게 당기게 된단 말이에요.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효과가 하나도 없던가, 아니면 이상하게 우글우글하게 되든가. 그래서 용량에 있어서 너무 미리 정해놓지 마세요.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얼굴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얼만큼의 용량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건 확실합니다. 많이 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용량을 너무 적은 걸 가지고 많이 욕심내지 말자,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환자분들이랑도 정말 얘기를 많이 나누는 내용인데, 내 얼굴에 실리프팅을 했는데 망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실리프팅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리프팅을 통해서 어려 보이고 예뻐지겠다, 혹은 잘생겨 보이겠다, 이런 의도인데, 그 방법을 잘못 생각하고 실리프팅에만 너무 집착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당연히 내가 상상한 얼굴의 느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께 설명드립니다. 사람의 얼굴의 변화는 이제 20대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치면 처지는 거, 꺼지는 거, 주름지는 거,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얼굴이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이 3가지를 전부 다 실리프팅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실리프팅 되게 잘 된 사람 보고 실리프팅만 하면 저게 다 되는구나. 잘 보면 그분도 실리프팅 하면서 보톡스도 하시고 필러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3가지의 조화가 필요하니까 실리프팅에 집착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소통의 부족. 소통이 안 돼서 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말 제가 상담하거나 환자분 뵐 때 제일 난감한 때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블로그에서 봤는데 이거 하면 된다던데요, 소위 말하는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보셨다는 유튜브에서의 어떤 전후 사진이나 설명을 사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도 다양한 시술을 복합적으로 여러 고민하에서 하신 거고 그 얼굴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민트실을 8줄 넣었더니 얼굴이 완전히 좋아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 필러도 하시고 보톡스 다 한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일종의 집착, 혹은 남들이 했던 시술에 대한 본인의 어떤 고집 같은 게 생겨서 인터넷에서는 이거 하면 다 된다는데 왜 저한테 쓸데없는 거 권하세요? 이렇게 이제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소통은 단절입니다. 저도 의사로서 환자분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말을 들으실 생각이 없으니까. 그 결과는 실리프팅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정말
내 얼굴이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를 스스로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거나 혹은 그 얘기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좀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너무 과하게 권한다거나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은 내 환자가 예뻐지기를 원하고 젊어지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환자분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진짜 소수 있으실 수 있을 거라는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나에 대해서 내 얼굴을 봐주는 전문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당연히 그 결과는 좋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귀 기울여 들으신 다음에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서 시술을 받으시면 망하지 않는 실리프팅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효승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